있잖아요. 출고란의 요 단가 하나당 2,000원은 무슨 단가가 될까요? 매출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매출한 판매 단가가 되는 거야. 매출 단가니까 판매 단가입니다. 판매 단가. 이렇게 할까? 매출 단가, 판매 단가. 그래서 한 30개 2,000원에 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또 몇 개 매입했대요? 그렇죠. 80개를 매입했고 하나당 얼마에? 1,800원. 그럼 계산하시면 14만 4천원인가? 맞죠? 14만 4천원에 매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이거를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할 것도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단가 있죠, 여기. 매입하는 단가가 지금 처음에는 기초에 하나당 1,200원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매입할 때는 하나당 1,600원에 매입했고, 그 다음에 또 10월 10일 날 매입할 때는 하나당 1,800원 주고 매입했잖아요. 그럼 지금 매입 단가가 상승, 하락.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 우리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우리가 총평균법 이 네 가지를요. 무언가를 좀 매출원가, 기말재고의 크기 같은 걸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문제 풀려서. 그럼 일단은 쉬운 게 선입선출법하고 우리가 후입선출법이거든요. 그러면 선입선출법부터 먼저 해보기에다 쓰고 시작하죠. 여기 노트 작성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선입선출법에 따른 우리가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 구해볼게요. 자,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에 따른 1번 기말재고 매출원가. 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우리 선입선출법은 아까 뜻이 뭐다라고 했어요. 선입선출법의 뜻.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판매한 게 30개죠. 30개인데 이 중에서 먼저 사온 건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그렇죠. 기초에 내가 20개를 하나당 1,200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0개가 팔렸을 때 먼저 사온 건 10월 1일 날 사온 게 먼저죠. 맞죠? 그럼 일단 10월 1일자에서 우리가 20개가 하나당 1,200원에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내가 하나당 1,200원 주고 사온 게 20개가 팔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팔린 상품의 구입원가가 매출원가였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당 2,000원에 팔렸고 2,000원에 팔린 상품의 구입원가를 우리가 1,200원으로 20개는 보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그래서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가 어떻게 돼? 여기 매출원가가 10월 8, 언제냐? 8일이죠? 그러면 10월 8일 매출원가는 우리가 20개가 팔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 30개 중에 일단 10월 8일짜리 20개 하나당 얼마 주고 산 게 팔린 거예요? 그렇죠. 1,200원. 그럼 나머지 10개는 어디에서 팔린 거예요? 나머지 10개는. 우리가 10월 8일 날 30개 팔렸잖아요. 30개 팔렸을 때 일단 우리가 20개는 우리가 하나당 1,200원 주고 사온 게 20개가 팔렸고 그럼 나머지 10개는 언제 사온 재고에서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10월 6일 날 60개 사왔던 것 중에서 10개가 팔린 걸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는 얼마 주고 사온 게? 1,600원.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더하기 10개. 여기다 날짜 적을게요. 날짜가 매출원가가 날짜 얘가 1월 1일 거고 얘가 1월 6일 거잖아. 10월. 얘가 1일이고 10월 6일 거. 10개
곱하기 하나당 1,600원. 맞죠?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인가? 4,000원인가? 4,000원? 맞지? 4,000원? 그래서 매출 원가는 계산하시면 4,000원이 됩니다. 동의되시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월 1일자 20개는 다 팔린 거고, 그 다음에 10월 6일자에서는 우리가 60개 중에 10개 팔린 거잖아요. 그럼 10월 6일자에서 몇 개의 재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50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기말 재고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50개. 하나당 1,600원. 요게 이제 10월 6일께 남아있는 거죠? 동의되세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여기 10월 10일 날 샀었던 80개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에서는 팔린 걸로 안 보는 거니까 요 80개는 전부 다 남아있겠지, 기말에. 여기 동의되세요? 그래서 더하기 80개 곱하기 하나당 1,800원. 얘는 10월 10일자고. 맞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인가? 8,000원. 22만 4천원인가요? 22만 4천원 나올 것 같은데 왠지. 맞죠? 22만 4천원. 맞아요? 그럼 계산기는 가급적 꼭 가지고 다니세요. 50개 곱하기 1,600 아닌가? N 플러스 80개 곱하기 1,800원 N 플러스 맞아. 22만 4천 맞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요게 선입선출법에서의 기말재고와 매출원가입니다. 되셨죠? 요거? 여러분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선생님 매출원가 여기 2,000원 아니야.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매출원가는 팔린 상품의 구입원까지 팔린 하나당 2,000원은 매출이 되는 거고, 우린 지금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되실까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입선출법. 거꾸로 해서 그런가? 그럼 1번 매출원가부터 구해볼게요. 10월 8일 날 팔렸으니까 매출 원가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뭐 우리 아까 후입선출법은 뭐가 먼저 팔린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10월 8일 날 30개가 팔렸잖아요. 그럼 10월 8일 날 30개가 팔렸을 때 우리가 나중에 사온 건 10월 1일자예요? 10월 6일자예요? 10월 6일자잖아요. 그러면 팔린 30개는 하나당 1,600원 주고 사온 게 30개가 팔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얘는 우리가 30개가 우리 하나당 1,600원 주고 사온 게 30개가 팔린 거예요. 호입선출법은요. 맞죠? 얘가 언제 거냐면 10월 6일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아마 48,000원 암산도 되네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럼 2번 기말재고. 자, 그럼 우리가 후입선출법에서는 아까 후입선출법에서는 우리가 요 10월 6일자에 30개 주고 사왔고 하나당 1,600원 주고 사온 게 팔리는 걸로 봤잖아요. 후입선출법은. 맞죠? 그러면 10월 1일자 기초재고는 후입선출법에서 팔린 걸로 보지 않으니까 다 남아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20개 곱하기 하나당 1,200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자, 얘가 10월 1일자 재고죠. 되세요? 그리고 후입선출법에서는 요 10월 6일자에 1,600원 주고 사온 60개 중에 30개가 팔린 걸로 봤었잖아요. 그럼 또 몇 개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30개가 남아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30개, 하나당 1,600원 주고 사온 게 30개가 남아있는 거고, 얘는 10월 6일자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럼 우리가 10월 10일자 주고 사온 재고는 여전히 80개가 다 남아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80개. 하나당 1,800원. 얘는 10월 10일이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해서면 얘가 21만 6천원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되셨죠? 더 믿으시고. 그래서 일단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계산 문제 나오면 할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총평균법. 자, 자고로 총평균법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평균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가다라고 해서 단가. 근데 우리가 이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뭐는 기록한대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구입, 수량은 기록해요. 대신에 뭐는 기록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판매, 수량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총평균법은요, 창고를 들어가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냅니다. 핵심이 여기에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 평균을 내. 창고를 들어가기 전 평균 단가를 구함. 요게 핵심이 창고를 들어가기 전.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평균법 구할 때는 이렇게 적으시는 거, 권장들이 평균법 구하실 때는 수량, 단가, 금액.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에는 이렇게 평균법은 적으시는 거 권장. 왜냐면 단가가 중요해서 평균법은요, 무조건 요 단가 구하는 게 중요해요. 평균법에서는요. 그럼 10월 1일날 기초재고 얼마여서 10월 1일날 기초재고 몇 개? 몇 개? 20개. 네, 하나당 얼마 취득? 1,200원. 그래서 금액이 24,000원이었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총평균법은 구매한 수량은 적거든. 그럼 기초라는 거 엄밀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날짜가 10월 1일이니까 작년도로부터 넘어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우리 회사가 만약에 2기래, 2기. 우리 회사가 2기 이상이면 작년도로부터 재고가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초라고 할 때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왔다라고 해야지 1월 1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작년도 말 거예요, 말 거. 지금이야 10월 1일에 장사를 막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10월 1일 기초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1기 기초는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1기는 장사 시작하는 날이 기초가 되는 거고, 2기서부터는 무조건
1월 1일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이, 좀 이쁘게 되셨으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매입한 거 기록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매입한 거 기록하니까 우리가 60개 매입했죠? 하나당 1,600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럼 얘가 아까 96,000원이었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10월 8일 날이에요. 10월 8일 날 이때 매출했죠? 몇 개 매출했어요? 30개 매출했죠?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수량을 적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단가도 적지 않고 금액도 구하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총평균법에서 여러분 자주 걸리는 낚시가 뭐냐면 총평균법은 우리가 판매한 수량을 기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여기다 적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꼭 이걸 기억하시, 판매 수량을 기록하지 않는 게 총평균법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출했다라고 하도 그 매출된 거 여러분들 몇 개다라고 적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자, 10월 10일 날 매입한 건 적겠지. 실제 재고 서브에 우리 매입한 수량 적으니까 단가도 매입한 단가는 적겠다라는 거예요. 몇 개 매입했어요? 80개. 하나당 1,800원. 그렇죠? 요렇게? 1,800원. 그리고 얘가 아까 14만 4,000원. 요렇게 됐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단가를 매기는 거예요.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12월 31일 날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내는 거예요. 우리 평균 어떻게 내요? 평균은 이렇게 내죠. 평균은. 평균 단가는 우리가 어떻게 내냐면 단가라는 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는 게 단가입니다. 단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금액을 다 합치면 되겠지. 그렇죠? 금액을 다 합쳐요. 금액을 다 합쳐. 더하기 하면 금액이 얼마냐? 1번. 제가 여기서 1번이다라는 건 우리가 단가를 구하실 때는 이 순서대로 구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면 금액이 여기 아까 얼마였지? 22만 4천원? 아닌데? 22만 4천원이 아닌데? 26만 4천원이에요. 감사합니다. 26만 4천원. 아니에요? 여기 9만 6천원. 9만 6천원. 여기. 여기. 4만 4천원. 맞는데? 26만 4천원? 맞고. 자, 그 다음에 수량은 몇 개? 2번. 그렇죠. 80개요? 160개지. 160개.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 낸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창고를 들어가면 몇 개 있을까? 실제로는 창고 들어가면 130개 있겠지. 왜? 실제로 30개 팔렸으니까. 창고를 실제로 들어가면 130개밖에 없을 건데, 그래서 제가 창고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했는데, 전. 그럼 전이면 그냥 160개가 장부에 적혀져 있으니까 160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나누기 1 합니다. 3번. 이제 1 나누기 2를 해요. 1번 나누기 2번. 하면 평균단가 나오겠죠? 그렇죠? 계산하면 26만 4천원 나누기 160 하면은요, 얘가 1650원이 나와요. 하면은 얘가 1650원이 나옵니다. 그게 평균 단가가 나와요. 보시 평균법이 좀 어렵죠?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기고 이제 창고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창고를 먼저 들어가니까 우리가 총평균법, 실지재고 도사법은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기말재고부터 파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그러면 1번, 여기 기말재고 12월 31일자. 그러면 12월 31일자 130개 있을 거잖아요. 창고 들어가면. 맞죠? 그럼 얘가 하나당 1,650원으로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오케이. 그럼 계산하시면 얘가 130 하면 얘가 21만 4,500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은 10월 8일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30개 팔렸었죠. 하나당 1,650원. 이게 단가였잖아요. 즉, 우리가 총평균법은 기말재고와 팔린 재고가 전부 다 똑같은 단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30개 곱하기 1,650원. 이렇게 하면 얘가 49,500원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교재 보시면 매출이 얼마래요? 30개 곱하기 하나당 2,000원에 팔았잖아요. 팔았으니까 매출은 6만 원이 되겠지. 여기. 여기 매출은 그러니까 내가 30개를 팔았는데 하나당 2,000원에 판 거예요. 그럼 얘가 매출이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는 우리가 30개인데 평균 단가가 하나당 1,650원이니까 49,5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매출 총 이익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6만 원이 매출이고 49,500원이 매출 원가니까 1,500원이 매출 총 이익이 되겠지.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총 평균법까지는 할만하지 않아. 솔직히 총평균법은 이 낚시 자주 걸리거든요. 여기다 판매한 걸 적고 계세요. 그거 좀 큰일 난다. 판매한 걸 적는 순간 여기가 130개가 돼버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오답이 무조건. 출고 수량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는 이동평균법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동평균법 할게요. 얘는 좀 오래 먹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호이차. 복사.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자, 이제는 이동평균법이에요. 4번. 이동평균법. 자,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이었잖아요. 그럼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은 판매 수량 기록해야 하네요. 저긴 해. 아까는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 총평균법이었으니까 구매하는 수량을 기록하지 않는 거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구매하는 수량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이동평균법은 그러면 판매할 때도 수량을 기록하니까 어떤 단가로 기록되어 있는 게 팔렸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구입시마다 평균 단가를 내야 그 단가를 매긴 거 가지고 팔렸을 때 수량 적으니까 그 단가로 우리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구입시마다 평균을 내야 돼요. 평균을 구함, 이렇게 구함. 잘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 시 우리가 수량을 안 적기 때문에 판매 시 굳이 어떤 단가로 기록되어 있는 게 팔렸다라고 우리가 암구이 됐었죠. 근데 얘는 구해야 돼요. 왜? 30개 10월 8일 날 30개 팔렸잖아요. 여기 계시면 10월 8일 날
30개가 팔렸단 말이에요. 팔렸죠. 그럼 팔렸을 때가 어떤 단가가 30개가 팔렸는지 기록해야 돼. 오케이? 그러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균을 내야 돼요. 이때. 매입 시마다 평균 내야 된다. 이때 평균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구입 시마다 평균 낸다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가 방법은 아까랑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평균 구할 때. 1. 일단 금액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시면 암산 12만 원 되거든요. 맞죠? 12만 원. 금액 나누기 수량이니까. 그럼 수량 몇 개? 80개잖아요. 2. 80개. 그럼 단가. 단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평균법은요. 그럼 3.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1 나누기 2 하시게 되면 얘가 1,500원 나올 것 같은데? 맞죠? 1,500원 나오죠? 1,500원 나와. 500원 나와요. 맞죠? 그럼 나중에 매출 몇 개 했어? 30개 매출했잖아요. 그럼 30개 매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당 얼마의 평균짜리가 여러분 30개로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1,500원. 1,500원으로 평균 단가 냈잖아요. 그럼 팔린 30개가 하나당 1,500원짜리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냐면 45,000원이 되겠지. 45,000원. 요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요게 매출 원가지. 정확하게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는 우리가 45,000원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구입 시마다 평균을 내면 걔를 평균 구입 단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1,500원을. 평균 구입 단가인데 30개 팔렸으니까 우리가 평균 단가로 1,500원 기록되는 게 30개가 팔렸으니까 팔린 상품의 구입 원가가 매출 원가잖아요. 그렇죠? 매출 원가니까 45,0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개가 남은 재고. 50개 남겠지. 왜? 80개 중에서 30개 팔아먹었으니까 50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평균 단가는 1,500원으로 적어놨잖아요. 그죠? 1,500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재고는 금액이 얼마가 남아있을 거냐면 75,000원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건 팔렸으니까 50개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월 10일자에 또 어떻게 했어요? 매입했잖아요. 몇 개 매입했대요? 80개? 80개 하나당 얼마 주고? 1,800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14만 4천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입 시 또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 중에서 몇 개가 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개가 팔렸을 때 우리가 구입 단가로 적어 놓은 게 나중에 팔렸을 때 그걸 우리가 팔린 상품의 구입 단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구입 시 또 평균 내야지. 그래서 이 평균을 내면 나중에 그게 팔렸을 때 이 평균으로 남아있는 게 우리가 팔린 걸로 보는 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또 평균 내야 돼. 그럼 다시 또 평균 내는 거예요. 구입 시마다 평균 내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평균. 자, 그럼 평균을 내면은 우리가 1번. 무조건 금액부터 먼저 구하기. 그럼 계산하시면 21만 9천원 나오죠? 맞죠? 9천원 나오고. 2번. 몇 개 있어요? 130개. 그러면 이제 3번.
1 나누기 2 하시게 되면은 21만 9천 원 나누기 130 하면은요. 금액이 안 떨어지는데? 1684.6 나오네, 이거. 1684.6이 나오네. 짜증나네.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어차피 기말재고 21만 9천 원이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얘가 만약 2차 선물. 나중에 이 중에서 또 30개가 팔렸대. 그럼 30개가 팔리면 그 30개가 하나당 1684원으로 우리가 평균 단가가 매겨져 있는 게 30개가 팔린 걸로 보니까 그게 또 매출 원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일단 여기다 적어보면, 그래서 일단 매출 원가, 이동평균법에서 매출 원가는 10월 8일 날 30개 곱하기 우리가 평균 단가가 1,500원이니까 30개가 팔렸을 때 1,5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당. 그럼 얘가 45,000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기말 재고는 안 나눠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기말 재고는 12월 31일 날 안 나눠지니까 그냥 21만 9천 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말 재고 예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게 130개였으니까. 금액을 따지면. 그럼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맡겨볼게요. 일단은 이거 닫고.